서울 아파트 혹은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은 방금 99%가 중간에 탈락하는 패자의 게임에 입장권을 끊으신 거예요. 부모님도 은행도 뉴스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방 아파트는 리스크가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안 망한다고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지난해 2025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은 약 8.7%,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낸 지난 한 해는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한 해였어요. 성동, 송파, 서초, 강남은 20% 안팎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는 사실과 내가 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장은 주식처럼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조용히 길게 사람을 피말려 죽입니다. 거래가 사라지고 호가를 내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1년, 2년 동안 조금씩 꾸준히 내려갑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느새 7억이 되고 3억 원이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어디를 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예요. 오늘 이 영상은 집을 사라는 것도 사지 말라는 폭락론도 아닙니다. 집을 산 이후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한다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했고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은행도 뉴스도 한 목소리로 말해요. 지방 아파트는 인구 감소, 지방도시 소멸로 리스크가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안전하다고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지난해 2025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은 약 8.7% 수준으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등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8.3%와 정오점이었던 2021년 8.2%의 상승률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성동, 송파, 서초, 강남 등 특정 지역은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집값 폭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 아파트는 사두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부자 된다. 아둥바둥 괜히 고생할 필요 없어. 시간이 해결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는 사실과 내가 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하락장은 주식처럼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길게 사람을 말려 죽여요. 일단 하락장이 오면요. 먼저 거래가 개눈 감추듯 사라집니다. 전화가 안 오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호가를 내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은 사라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게 돼요. 수익률을 깎아먹는 건 정책도 세금도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공포에 못 이겨 스스로 선택을 망가뜨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서울은 조정만 있지 폭락은 없다고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역시 반드시 깊은 하락 구간을 거쳐왔어요. 다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더 잔인합니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은 현재 26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9억이었던 최고가에서 22년부터 2억 3억 빠지기 시작합니다. 23년 1월 13억까지 빠졌어요. 제가 직접 13억짜리 매물을 현장에서 보고 다녔기 때문에 그때의 현장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격이 빠지는 것을 견뎌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락장에서는 1년, 2년 조금씩 꾸준히 내려가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느새 7억이 되어 있고 그 사이 3억 원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매일 아침 호가를 확인하며 멘탈이 털려 나가죠. 이 구간에서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어디를 샀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자를 몇 년 감당할 수 있는지, 전세금 반환에 대응 가능한지, 소득이 줄어도 유지 가능한지 이 기준 없이 산 서울 아파트는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긴 선택이에요. 집을 처음 사본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절대 사지 말라는 폭락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산 이후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을 산 99%가 실패를 할까요? 서울 아파트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마포 아파트, 송파 아파트 다 좋은 자산이에요. 입지 좋고 인프라 좋고 역사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문제는 이 완벽한 자산을 들고 있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는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서 살다 보면 오르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보유 기간이 고작 3년입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한다면서 사실상 단타치듯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땐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를 때만 사고 싶은 심리, 이게 바로
99%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직접 지옥으로 보내드릴게요. 2021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10년 동안 모은 3억 원에 대출 7억 원을 더해서 수도권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월 대출 이자 350만 원입니다. 부담되지만 전세 놓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개월째 공실이에요. 이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매달 350만 원 나가는데 월급은 400만 원이에요. 생활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악을 쓰고 버팁니다. 그런데 집값은 멈추지 않아요. 2022년 9억 5천, 2023년 9억, 2024년 8억 5천입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상, 하우스푸어 속출, 경매 폭증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돼요. 2025년 초 드디어 한계가 옵니다. 대출 이자만 2년 동안 8,400만 원 냈어요. 집값은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8억이 된 거예요. 순손실 2억 원에 이자 8,400만 원 합치면 2억 8,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존버한다고 치면 대출 더 받아서 버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매달 350만 원씩 나가는데 이미 2억 8천만 원 날렸는데 여기서 더 버틴다고요? 그건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미친 겁니다. 대부분은 제발 남은 것이라도 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7억 5천에 금매로 내놓아요. 이게 바로 99%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공포와 이자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이 패턴을 반복할까요?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밝혔죠. 인간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매달 나갈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실제 손실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기간들은 대부분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직후 1년 안에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고통 못 이겨 금매로 팔아버린다 하고 도망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장은 보란듯이 폭등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집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넘기는 기계예요. 이게 99%가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멘탈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 절대 과도한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집값의 60% 이상 대출받지 않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월급의 3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둘째, 시세 확인은 한 달에 한 번만 보세요. 앱은 삭제해도 됩니다. 셋째, 하락장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규칙이에요. 팔지도 않고 추가 매수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넷째, 떨어지면 산다고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절대 못 삽니다. 다섯째, 선택의 폭을 넓히세요. 1등만 보지 마시고 2등, 3등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경매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청계센트럴 포레입니다. 21년식 5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국평 84제곱미터 제일 싼 매물이 17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6억 6,500입니다. 근데 경매로는 단독 입찰로 1억을 절약하셨지만 14억 5,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깎아서 사는 건 어려운 매도 우위 시장입니다. 근데 경매로 사면 몇천만 원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진행 중인 물건 한 개만 더 볼까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2억 5천만 원 싱원 물건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은 16억 4,50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최고가 17억 5천을 찍었어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몇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에서 16억 4,500만 원보다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안 깎아준다고 빈정상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싸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기간입니다. 1년 동안 1억이 빠졌다면 1억을 싸게 산 건 1년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번 거예요. 하락장은 뭘까요? 손실이 아니에요. 통과 의뢰입니다. 15억 원, 20억 원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가끔 찾아오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공포를 견뎌낸 대가로 주는 거예요. 변동성은 투자의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의 가격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명품을 얻으려면 변동성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해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팔고 사고 못하겠으면 그냥 사서 살아라. 되팔 수 없는 집 하나 산 거다 생각하고 장기간 못 팔 집이다 생각하면 언젠간 오른다. 서울 인구는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다. 정확해요. 서울 아파트를 정말 내 집처럼 생각하세요. 집 샀는데 2년 뒤 가격 떨어졌다고 바로 파는 사람 없잖아요. 10년 살다 보면 오르겠지 하고 버팁니다.
상승입니다. 투자용 아파트도 똑같이 하면 돼요. 99%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뒤늦게 돌아와서 고점에서 다시 물려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폭락장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예습했으니까요. 오히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회를 노리게 될 겁니다. 부의 크기는 얼마나 좋은 집을 샀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머무른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의 단단한 멘탈이 결정합니다. 서울 아파트라는 황금 자산을 손에 넣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시장이 가끔 흔들릴 때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있으세요. 그 거친 흔들림 끝에 여러분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당신은 마이너스 30%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까? 대출 이자를 350만 원을 내면서도 하락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아니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